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재명 후보가요 유튜브에 털어놔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밉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막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 제거하는 것 말고는.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김동연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두 분과의 관계 일단 가까이는 지난 대선에서 두 분이 맞붙어서 예. 0.73이죠. 예,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승패가 엇갈렸기 때문에 아마 천적이 있다면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큰 차이가 나서 상대방이 이 격차가 뚜렷하게 나면은 천적이라는 말을 볼 수가 없는데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대통령에서 일시적으로 낙오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른바 일극체제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 12월 3일까지가 정치적인 라이벌로 붙일 수가 있고요.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4월 4일 이른바 탄핵이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그 수식어 대신에 글쎄요 한 분은 갈 것자의 거물 또 한 분은 그 클 것자의 거물 저는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예. 탄핵을 해서 떠나간 분들은 갈 것자의 거물이 되겠죠. 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 부분 어때? 어느 순간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칭찬받고 뭐 그래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그 관저 나오니까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대노했다는 말도 들리는 거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사법에 대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에서 낙선해버리면은 예. 전화가 안 온다고 하잖아요. 낙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들이 보이니까 또 인간적으로서는 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내란 사법은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후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렇군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치 보복은 안 된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네. 이게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민생 회복에 집중을 하고 예. 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여야의 합의로 좀 협치를 이뤄내서 저는 출범을 시켜서 이 문제만큼 거기에 딱 맡겨놓고 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길면 뭐 1, 2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화폰에 대한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삭제를 실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삭제 실행을 지시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혐의자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뭐 지시 국회에 뭐 친탈을 하라고 들어가라고 했으면 또 여기도 지시한 사람이고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건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이렇게 잘 수사를 하고 또 혐의가 있는 분들만 기소하고 재판 받아야지 예. 이것을
막 정치적인 보복으로 해서 뭐 예를 든다면 그럴 일 없지만 뭐 국민의힘 전체를 뭐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예.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연 대표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좀 끊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주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 보복과 엄정한 내란 수사 이것은 동전의 양면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가 뚜렷하게 물길, 사람길 자르듯이 그렇게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또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을 수사를 하고 감옥을 보내고 하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은 우리가 안 합니다. 부정적인 거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단지 엄정한 법의 잣대는 들이밀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보여주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감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